최강 스카이군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은 중앙대입니다. 네. 이제 중앙대도 2024년 이 기본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바로 넘어가면 지역균형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2023년 졸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재수생, 이제 재수생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고,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이제 20명. 네, 추천 인원이 네. 20명. 근데 이제 20명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기준 잡으면 그냥 내신이 한 2.5등급 이내다. 뭐 요 정도로 대충 계산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이 학생 전체 인원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10%냐, 그렇죠. 뭐 8%냐. 네, 뭐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니까. 그러니까 2.5등급 이내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학생들이면 일단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앙대는 이제 출결 10%를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른 학교하고 좀 특이하죠. 대다수 학교들이 뭐 서류가 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교과 100이라거나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출결 10%로 이제 보고 있고 교과는 이제 9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최저가 있는데, 네. 최저가 일단은 약학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학 계열은 4하부. 아니, 뭐, 거기는, 그 세계는 그 들어가는 리그니까. 4하부. 네. 꽤 세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모두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수, 영, 탐구 하나 해서 3합치를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네. 2023 입시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했었고, 네. 이제 한국사는 4등급 이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2.5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대 교과 전형의 이제 가장 핵심이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9교번 20명 해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10% 이내다. 네. 2등급 후반에 넣었을 때 뭐 합격 가능성 있냐 없냐 요런 거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주변에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일단은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렵다라고 무조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최저를 맞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죠. 최저를 맞춰도 최초 합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원율까지 돌아가는 건데, 충원율이 진짜 2등급 후반까지 돌아가려면 네. 그 경쟁률 끄트머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보통 이 중대라는 학교가 참 포지션이 애매한 게, 이 위에 있는 대학 애들이 그냥 안전으로 하나를 쓴단 말이죠, 여기를. 그러니까 중대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번이냐 1번이냐? 1번이냐. 아. 그러니까 중앙대 경희대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 그러니까 중앙대 경희대가 5번, 6번 카드라고 하는 하위권 분위기에 그렇죠. 속하느냐, 아니면 이게 1, 2번 카드에 속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얘를 중간에 잘 두질 않아. 아, 그치. 그러니까 1등급 때 있는 네. 애들이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1.5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이 중대가 5번이나 6번, 거의 6번 카드야. 그렇죠. 근데 1등급 그 후반인 애들한테 얘가 3번, 4번이냐, 아니야. 아니야. 1등급 후반인 애들도 어떤 애들한테 이게 5번, 6번인 그쵸. 거고, 아니면 어떤 애들은 아예 이게 1, 2번인 거야. 왜냐? 최저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를 내가 얼마만큼 자신 있게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앙대 교과 전형이 누구한테는 5번, 6번 카드인데 누구한테는 1번, 2번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번 카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합 7이라는 이 숫자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우, 어렵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가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좀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볼수 있어요. 했을까? 너무 센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앙대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네를 지원하는, 원래 예전에 이제 체조가 없을 때부터 하면 1등급 거의 중후반대 그렇죠. 애들이었어요, 원래. 네. 그러니까 1등급 후반대 정도 되는 애들이면 전국 어디서든 뭐 얘가 뭐 소속된 얘기로 농어촌 전형이 허용되는 한이 있어도 뭐 이 정도 맞출 수 있지 않냐.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인문계든 자연계든. 그리고 그 정도는 맞춰라, 우리 학교 오려면. 약간 그런 부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할 거지만, 요 중앙대하고 같은 등급에 있는 학교가 경희대잖아요. 경희대요. 근데 경희대는 최저가 3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합이죠. 2합으로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또 중대하고 경희대는 동급으로 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실제로 그럼 중대는 누구하고 동급으로 보냐면, 같은 최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시립대예요.
그러니까 중경 외시에서 그 시립대. 근데 이제 중대하고 시립대는 약간은 이 네임 밸류 상에서 그렇죠. 완전 다르죠. 중대를 조금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립대도 좋은 학교지만 네.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하고 시립대의 이제 교과 전형의 입교를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를 5번으로 쓰는 애들은 경희대를 6번 아니면 시립대를 6번으로 쓰는 거다. 이제 요렇게 예상할 수 있게 등급대 합격 컷을 보면 한 0.2, 3등급 정도 중대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겹쳐 있더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저는 2등급 초반 정도 내에서만 끊기지 2등급 중반까지도 별로 가는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20명이라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추천받는 인원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안에 들어간다. 하이한 네. 프로테이즈 안에서 내가 추천을 받는다 하면은 솔직히 중대는 좀 전략적으로 써야죠. 비선호 학과를 쓴다거나 비인기 학과를 쓴다거나 그냥 네임밸류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학과를 쓰면 좀 어렵죠. 이제 그렇게 좀 나눌 수 있지 않나? 근데 전제 조건이 상업치를 맞춰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일단 상업치를 맞춰야 그렇죠. 된다. 뭐 요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중앙대가 내년부터 엄청난 변경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크게 작용할지는 진짜 예상이 좀 애매해요. 네. 바로 뭐냐? 영어 등급을 반영해 주는데 기존에는 1등급하고 2등급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거로 잘 봐요. 1등급은 1, 2등급은 2, 3등급은 3, 만약에 최악의 4등급은 4 이렇게 그렇죠.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024 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1등급하고 2등급을 똑같은 1등급으로 쳐버립니다. 이게 합쳐져. 요걸 합쳐서 요렇게 바꿔. 그럼 달리 말하면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 3와 8까지 가능하네? 그죠? 그렇지. 이론상으로 네. 영어가 네. 2등급이 나와도 이거 1로 쳐주면 그렇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를 가지고 6을 맞추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략상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국어, 수학, 탐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네 중에서 두 과목 합쳐서 6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이게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호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1호가 가능하다는 게 되게 큰 거야. 그러면 무조건 2023년 올해의 최저 충족률보다 무조건 많아지는 게 그렇죠. 제 생각이 맞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야. 그렇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왜냐면 이걸 쓸 수 있는 애들의 기본 영어 실력이 최하 2등급이네요. 최하 2등급 이내인 애들이 원래 나머지 두 과목을 5를 어떻게 맞추냐 조합들을 하는 건데 이제는 두 과목 합쳐서 6을 맞춰내기만 하면 내가 영어가 2가 나와도 1로 인정해 주는 거야. 중대만큼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자가 생길 거고 이것 때문에 3만 6이네 진짜 이게. 아니지 3만 6이 아닌 거야.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2합6인 거야. 아 2합6 그렇지. 그러니까 2합6이라고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완전 배제인 거야. 왜냐면 여기 쓰는 애들 중에는 영어 3 나오는 애들 거의 없어요. 없죠. 네. 진짜. 우리 인천에서도 없어. 다 영어는 2 이상 찍는 애들인 거야. 여기 쓸 때는. 다른 거 조합이 어려운 것 뿐인 거야. 특히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요거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 이게 굉장히 큰 상황인 거예요. 왜 상황이 크냐? 일단 1번. 요거 알고 보면은 영어만 제외하면 결국에는 2합 6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이 얘기는 네. 경희대 2합 5보다도 낮은 거야. 알고 보면. 영어가 무조건 2 이내 들어오는 애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러한 옵션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연대가 네. 종합전형 체조가 이런 식으로 일치가 구성되어 되죠. 있잖아. 국수 탐중에 뭐 2개 몇에. 그렇죠. 영어면. 네,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거와 거의 동일한 거예요. 되게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종합 체조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낮아. 왜 낮냐? 연대 종합은 자연계열이 수학이 무조건 필수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 그거 없이 수학을 5를 맞아도 내가 탐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과탐 하나 1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영어 2 이내만 찍을 수 있어. 그러면
주저없이 참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에 대한 그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게 이거 알고 보면 이거 3화 8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3화 8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3화 8인데 근데 알고 보면 국수탐 2합 6. 그쵸, 2합 6. 그러니까 국수탐만 2합 6 맞춰내면은 영어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여기를 아니 왜 영어를 그렇게 배제하냐? 탑10 안에 대학을 들어갈 건데 영어가 모의고사에서 아니면 수능에서 2등급이 안 나온다? 네, 아니 그거는 가지 말아야지. 그건 가지 말아야 돼. 네. 그 왜 그 학교를 가려고? 그 학교 가면 안 되지. 그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중대는 의미를 뭐냐면 영어는 우리는 그냥 괜찮아. 우리 학교 충족률 못 맞추는 애들도 영어는 다 2등급 맞춰. 그거를 얘네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인정해줄게. 대신 그럼 국수탐은 맞춰. 대신 낮춰줄게.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지원자 숫자가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특히 인문계열 지원자 미칠 겁니다. 왜냐면 인문계열은 내가 볼 때 2등급 초반까지는 중대 다 쓴다고. 그렇죠. 거짓말. 그러니까 네. 18, 19, 20번째 추천 무조건 다 봤습니다. 그렇죠. 다 봤죠. 이거를 자연계열이 받는 게 아니라 문과일이 다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받겠다. 왜? 걔네들 입장에서 차라리 수학이 안 돼도 탐구가 1, 2등급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얘네가 그렇죠. 이걸 애매하게 쓰는데 네. 만약에 2합 6이야. 그러면 국어 3, 사탐 3도 가능하다는 거거든. 국어 3, 사탐 3은요. 여기 2등급 초반 정도 되는 애들이면 찍어낼 수 있어요. 아니 가능하죠. 네, 3합 네. 8은 찍어낼 수 있는 거야. 이게 되게 특이하죠. 네. 여태까지 봤던 모든 어떤 변경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성균관대나 서강대에서 이제 얘기한 소위 얘기하는 니네 이과도 뭐 확등 다 볼 수 있게 해줄게 아니면 사탐 과탐 하나씩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도 저는 이게 훨씬 더 저는 변경치가 크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최저 자체의 그 구조를 바꾼 거야. 패러다임을 완전히 깼네. 그러니까 요 급에서 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게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이거 계산만 잘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건 충족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급은 완전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대가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좀 내신 좋은 애들 뽑겠다. 우리 학교 딱 계산해보니까 1등급 중후반, 2등급 초반 애들이 자꾸 붙는데 최초는 1등급 초반 중반에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짜증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짜증난다 생각한 게 아니야. 야 우리하고 성균 서강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니네들 자꾸 그럴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야 우리 학교 와 그냥. 대신 니네들 부담스럽잖아. 최저 낮춰줄게. 그럼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 똑같아요. 약간은 저는 이런 거죠. 외고를 배려해 준 게 아닌가. 문과에서는 외고를 살짝 배려해 주고, 야, 니네 다 2등 1찍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외고를 살짝 배려해 주고, 그 다음에 자사고 애들도 좀 배려해 주고, 아니, 거기에 저는 꼭 대치동 이게 아니라, 진짜 순수 일반고 상위 등급 애들 있잖아. 근데 수능 최저가 애매했던 애들, 얘네들한테는 완전히 진짜,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우리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가능할 것 같아요. 중앙대 적극적으로 써라 진짜. 왜냐면 심지어 인천 저희 지역 애들은 1등급 대 애들도 최저 때문에 안 쓰니까. 그런데 이 정도도 못 맞추겠다고 하면 솔직히 이런 학교 가려고 하면 그쵸. 안 되지. 근데 그죠. 종합 써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충분히 일반고에 대해서 되게 배려해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중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뒷장에서 보면 알지만 굉장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고 친화적 전형.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고에 매우 친화적 전형이고 문과 친화적. 문과에 매우 친화적으로. 근데 요새 일반고도 그냥 소위 말해서 저기 특수구역 빼고 그냥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그냥 진짜 일반고. 우리 인천. 네. 우리 인천 남고 석정 신명 이런 그렇죠. 학교들 진짜
네, 이런 일반고에 매우 친화적이고 특히 문과에서도 이렇게 되면 되게 친화적인 거죠. 문과 애들 입장에서도 되게 할만하죠. 조합하기가 수학으로도 조합이 가능하죠. 그렇죠. 3, 3만 나오고 우리 애들이 수학은 4종류 맞춰내거든. 그러면 국어나 탐구나 이 이래만 들어와주면 이 문과 애들한테도 최저 충족률 치고 굉장히 좋은 충족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경일이 2야 뭐는 좋든 나쁘든 내가 조합 잘못하면 수학 3에 다른 거 2 맞춰야 되는데 그쵸. 요즘은 수학을 4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훨씬 허용폭이 넓어요. 단 영어가 2등급 이내리 들어와야 된다. 아이 거의 그 정도도 그래요? 맞출 수가 없으면 추천 받지 마. 씨. 그렇죠. 영어 2등급도 못 맞추는데 무슨 추천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일반고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중요한 종합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다빈치라는 이름을 그렇죠. 하고 탐구형이라는 원래 이름을 썼어요. 네. 이제 다빈치와 탐구형을 먼저 잠깐 얘기를 하면 다빈치라고 하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쓰는 종합이라는 어떤 좀 의미를 많이 부여했었어요. 네. 그리고 탐구형이 이제 특목, 자사고 얘네들이 이제 주로 쓰는 종합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방금 교과를 봤을 때 굉장히 일반고 학생들에게 좀 친화적인 정책을 이제 유도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아무튼 추천 인원도 2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종합형에서 이 중앙대가 어떤 애들을 받고 싶을까? 이 이름을 보면은 기존의 다빈치 탐구형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CAU, 이건 이제 중앙대니까 융합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고 네. 탐구형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융합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에 균형적 성장을 갖고 있는 인재를 뽑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근데 이게 원래 다빈치 전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애들이 이렇게 생각 거야. 아, 내신도 보고 활동도 보는 거니까 이거 일반고다. 이거 일반고 애들 뽑으려고 그래도 좀 배려해 준 거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면접도 30% 네. 반영을 해주고. 자, 1단계 서류가 3.5배수예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일단 배수로 뽑아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탐구형을 딱 봤을 때 요게 이제 2024 입시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제 기존 내용에서는 이제 학업 관련되어 있는 이 활동들 중에서 요걸 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2024 입시부터는 이제 수상 실적이나 없어졌죠. 여러분 독서 그것도 활동에 없어졌고.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조금 바뀔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면 주로 탐구 활동에 탁월한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서류 100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문과 계열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외고 전형이다. 이과 계열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이제 과거 전형.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해요. 여기에 이제 서브가 원래 자사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2군 이상 올해 입시부터 이제 이 중앙대에서 이제 이런 자사고나 네. 이런 특목에 이 입시 설명회를 가요. 그러니까 네. 메이저 대학들이 좀 그래도 이름이 있는 고등학교에 이제 설명회를 네, 많이 네,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설명회에서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뭐냐? 자사고에 가서 네. 다빈치 써라. 니네 탐구는 안 써도 된다. 다빈치로도 니네 충분히 붙는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자사고 가서 외고하고 가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고 과고는 원래 탐구형으로 원래 그쵸. 많이 붙었고 네. 원래 자사고 애들도 이 탐구형 많이 왜냐면 그쵸. 자사고들 활동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데 몇몇 자사고에 가서 굳이 왜 탐구형을 니네가 쓰냐? 융합형을 써라. 융합형을 써도 됐다. 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뭐 약간 카더라처럼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뭐 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학원가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러면 결국 학업과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밸런스는 일반고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자사고하고 각 지역의 종합전형에 특화되어 있는 명문고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비평준 학교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 융합형 굉장히 땡길만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그냥 단순히 융합형으로 종합전형을 쓰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아 지금.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과를 써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교과 전형이 일반고에 매우 친화적인 전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종합 전형은 조금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좀 불친절한 전형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일반고한테는 좀 불친절하다. 그럼 말 그대로 교과는 일반고에서 공부 웬만큼 하는 애들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에서는 뭐 자사나 외고나 과고에서 활동을 잘하는 친구를 뽑겠다. 예를 들면 2등급 중후반에서 3등 그냥 그렇죠. 초반대 애들을 네. 그냥 우리는 뽑거나 아니면 일반고를 해서 뽑고 싶다고 하면 그래도 종합전형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 세특 이런 거 잘 써주는 학교들에서 2등급 때 언저리 애를 뽑겠다.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도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교과 전형이 너무 저렇게 일반고 좀 친화적으로 바뀌었는데 종합전형까지 그렇게 일반고 친화적으로 바꿀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 수준에 있는 라인의 학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조금 띄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저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한테 중앙대 교과가 훨씬 더 기회적 요소일 수 있고 우리 인천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본인의 내신이 2등급 초반 정도 된다 하면은 일단은 중대 교과를 좀 과감하게 쓰는 게 좋지 않냐. 다만 학과적으로는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선호학과보다는 좀 비선호학과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대가 저는 좀 이 교과 전형에서의 영어 1, 2를 1등급으로 전환시켜주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다른 전형까지 나비효과처럼 파급력을 분명히 발휘할 거고 이게 아마 요 라인 정도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 그렇죠. 이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과연 중앙대가 얼마만큼 우수한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이제 내년 중대 입시 결과에,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그렇죠. 내후년 중앙대 입시 결과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어느 정도 진짜 집단까지 얘네를 땡길 거냐. 진짜 거의 한양대나 이화여대급으로 1등급 진짜 라인도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한양대하고 이제 만약 이화여대를 쓰는 여학생이라면 중대 교과 전형이 완전 옵션이 들어올 수 있거든. 이거 되게 해볼만한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한번 중대를 내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아마 일단은 교과 전형에 대한 이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진짜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우리가 내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밌겠네. 여기는 좀 그게 좀 관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정시는 그냥 수능 100%. 네. 그리고 중앙대는 이제 가나 다군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 중에서 이렇게 세 개의 군에 다 퍼져 있는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가 솔직히 정시에서도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쓰거나 뭐 여기를 몰빵해서 쓰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애매한 애들이 중대에 붙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성적이 높은 애들이 위에 있는 학교에 참전에 떨어지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이 중앙대가 정시에서 세 가지의 군에다가 이 모집 단위를 적절하게 배치해 놓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대에서는 좀 재미있는 어떤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변수적인 부분도 많고. 이제 그게 있다. 이제 그래서 크게 뭐 변경점은 없는데 이제 논술 전형에서 변경점이 하나 있어서 그냥 가져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일부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어요. 얘는. 그리고 이제 자연 계열이 수리 논술. 요것도 과학 논술을 아예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수리 논술만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대를 이제 논술로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특히 자연 계열은 부담이 적어졌죠. 네. 왜냐면 일단 과학을 안 해도 되잖아. 수학을 해야 되니까. 수리만 뚜드럽하면. 다만 그렇게 되면 수리 논술의 난이도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원래 기본적인 그 정도 수준이라면 학생들 합격 점수가 대폭 올라가겠죠. 그만큼 실력이 많이 그러니까 출중한 친구들만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수학적으로. 중앙대 이제 내년 입시는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게 교과 전형에서의 영어에 대한 이 최저 완화. 야, 그거 단어 하나 살짝 바꿨는데 그거에 대한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진짜.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거꾸로 최악의 상황에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막 내 수준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무시하고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이거를 계획하신 분들이 어떤 의도로 계획했는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게 진짜 첫 시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정도의 파급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3합을 2합으로 낮춘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한번 내년 입시생들한테는 조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자 이제 자신의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또 계획에서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진짜 1등급 때 친구 여러분들하고 2등급 때 뭐 그러니까 진짜 20명 안에 들어간다. 학교마다 내가 했을 때 딱 20등 안에 들어간다는 친구들한테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 입시에서는 중앙대를 진짜 한번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 20명이니까 상위 10명은 본인이 생각하는 학과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10명 있잖아요. 하위권 10명. 그러니까 11등에서 20번째 추천받을 수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좀 비인기 학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위 10명을 피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0명이 쓰는 학과는 쓰지 마라. 쓰지 마라. 네? 물어봐, 그냥. 야, 너 어디 있을 거야? 그래서 너 어디 있을 거야? 너 거기 있을 거야? 오케이, 알았어. 난 다른 데 쓸게.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10명하고는 안 겹치는 게 좋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어차피 다른 학교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쓰면은 저는 하위권 10명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최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낮아지는 좀 기회라고 보는데 이거를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만만히 봐도 공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심하면 지는 그렇죠. 겁니다, 이 게임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중앙대 이제 입시 요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2부에서 이제 경쟁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